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아트입니다. 오늘서부터 보여드릴 것은요, 요거입니다. 아니, 나무 막대를 왜 이렇게 여기저기에 꼽아 놨을까요? 이게 철화잖아요. 철화이다 보니까 이 크리스탈 철화는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길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목대 없이 여기에서 이렇게 넝쿨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바람이 통해야 통풍이 되잖아요. 그래서 통풍이 안 되면은 여기에서 습해집니다. 그리고 요번에 물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바닥에 붙어 있는 그런 잎들을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장식해 놓으니까 어떤가요? 이쁜가요? 그래서 이것도 요번에 물을 주고 조금 더 잎들이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판단하기에도 잎들이 반짝반짝 하죠. 그쵸? 예, 튼실튼실 하면서 반짝반짝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들려져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요런 데는, 통풍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깍지벌레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무릎병에 취약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들려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 앞으로 올수록 이게 땅속으로 막 잎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밉지만은 이렇게 놓으면은 좀 밉지요. 하지만은 크리스탈 철화가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장식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4년 동안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자라고 있어서 제가 아주 흐뭇하게 생각하는 철화입니다. 올 여름에도 무사히 또 물을 먹고 물을 흡수도 잘하고 통풍을 잘 해서 이렇게 건강한 잎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 보여드릴 다육이는요, 자, 호전무입니다. 정말 이 다육이는요 너무 잘 큽니다. 이 키 큰 거 보세요. 제가 카메라를 좀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키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요. 이 키 큰 거 보세요. 와, 이거 제가 겨울에, 올 겨울인가 작년 12월 달인가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요, 키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성하게 잎들이 생기면서 나무가 됐습니다. 꼭 느티나무 같습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제가 뭐 이거를 신경 써서 키운 것도 없거든요. 이거 적심한 겁니다. 요 밑에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 밑에가 숭숭해서 제가 요 위에서 커팅을 해서 요 밑에 적심을 한 건데 이 적심한 잎도 보세요.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까지 꽉 차 보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거는요, 햇볕을 보면은 안 됩니다. 햇볕을 제가 이거를 겨울에 구매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년 4계절 저하고 지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키우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름에 햇볕 있는 데다 나아졌거든요. 이거 지금 하월시아랑 비슷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반 그늘에서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약간씩 웃자라긴 했지만요. 이 호전물은 어차피 잎들이 얇아서요. 웃자란 게 아니랍니다. 이런 게. 그냥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다육이 같지가 않고 그냥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그런 식물들 있잖아요. 그런 식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뭇잎, 이게 잎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잎장을 좀 싱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게 잎꽂이가 될까? 그래도 한번 그냥 놔볼까 해서 놨거든요. 근데 잎꽂이가 되면 여기에서 나야지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잎장과
입장 사이에서 이렇게 뭐가 자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뭐 풀인가? 뭐 어디에서 날라온 어떤 잡풀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색감을 보면은 또 호전무하고 닮은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와 신기하다. 어떻게 잎 사이에서 요런 게 나오지? 원래 호전무는 또 이런 건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는 호전무 잎꽂이입니다. 어떻게 잎에서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이게 잡풀, 제가 베란다 문을 열어놓으니까 씨앗이 여기에 떨어져서 이게 잡풀이 우연치 않게 달라붙은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커보면 다시 한번 잡풀인지 호전무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희한한 호전무입니다. 이걸 햇볕에 놓으면은요 요렇게 타들어갑니다. 요렇게 타서요 여기까지 꼬불꼬불꼬불 해져 가지고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햇볕을 좀 보여주면 취약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제가 보여드릴 다육이는요, 호전무는 제가 1년 4계절 안 키워봤기 때문에 가을에 물이 드는지 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소개해드릴 다육이는 요거입니다. 이거 보시면 제가 물 줄 때 이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까라솔입니다. 이게 이 까라솔도요 물을 안 먹으면 잎이 말려 들어갑니다. 근데 잎이 쫙쫙 펴졌습니다. 하지만 물 빠짐이 있어서, 여름이라 물 빠짐이 있어서 이렇게 까라솔은 참 이쁜 물이 들잖아요. 옐로우 그린색도 나타나지요. 또 붉은 계통의 색감도 나타나지요. 아주 까라솔이 색감이 여러 가지, 연두빛도 나타나지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까라솔은 국민 다육이로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제가 4년 동안 키운 거고요. 저는 이제 궁생으로 키우기를 좋아해서 제가 이 까라솔을 자구를 한 번도 떼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생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요게 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궁생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4년 동안에. 이게 둘레둘레 원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처럼. 그리고 여기에서는 끊어졌죠. 그쵸? 끊어졌는데 이 속안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레둘레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구가. 모주 빼고요. 네. 이거 제가 4년 동안 키운 거고요. 이 까라솔은 정말 가을에 너무 아름답게 물이 들기 때문에 다육이 키우시는 초보님들께서 이 까라솔을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로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까라솔은 햇볕만 좀 이렇게 쏘여주면 되고요. 쨍쨍한 햇볕이 아니더라도 괜찮고요. 그냥 물도 그렇게 까다롭게 뭐 조금만 줘야지 많이 줘야지 그런 양 조절이 별로 없습니다. 흡수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통풍도 잘 시킵니다. 입장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까라솔을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다육이는요, 제가 신년에 구매했던 다육이입니다. 뭐 황금 돼지띠에 해가지고 제가 신년에 구매했던 치아와 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아직까지 짱짱하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게 물을 안 줬을 때는요, 요 속안에 이 잎들이
속 안에서 바짝 말라가지고요. 하엽이 돼가지고, 하엽이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다닥다닥. 그래서 요번에 이것 때문이라도 물을 주는 계기가 됐는데요. 물을 주고 나서는 이렇게 좀 등성해졌지만 이렇게 짱짱해졌습니다. 그래서 놀랬습니다. 제가 이거를 또 보내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요. 제가 보초금도 보냈고요. 그 다음에 또 금종료 뭐를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잘 키우고자 하는 욕심이 좀 있거든요. 복령금이라. 그래서 이거를 잘 키워야 할 텐데 지금도 걱정입니다. 이렇게 물을 먹고 다시 짱짱해지고 하엽된 그런 입장들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치아와 금이었습니다.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금은요, 맞아요. 이겁니다. 이름 생각납니다. 이거 모노금이라고 같이 치아와 금하고 샀을 겁니다. 근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물을 줬거든요. 물을 줬는데요. 물을 주고 나서는 이제 여기 속에서 입장이, 아가 입장들이 지금 3, 4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잘 초점이 잡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3, 4장이 올라오는데 글쎄요. 이걸 제가 살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모노금이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요. 이게 입장 2개가 핑크색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반 정도가. 그랬는데 그 입장도 하엽이 돼서 졌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이렇게 금이 아닌 모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종류가 참 까다롭다는 것을 요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금종류가 이렇게 변이 되는 금은 계절이 지나면 변이가 되니까 괜찮은데요. 전체적으로 반이나 그렇게 금종류가 아닌 그런 다육이는요. 입장이 뭐 하엽이 지면은요. 금도 하엽이 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금으로 취급이 안 됩니다. 제가 요번에 그걸 알았습니다. 이거 누가 금이라고, 저 이거 금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좀 비싸게 주고 8,000원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누가 믿겠어요. 이거 500원도 이거보다 더 큽니다. 예. 그래서 금 종류를 고르실 때 조금 비싸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냥 복륜금으로 구매를 하셔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복륜금이 대체적으로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살지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모노금이었습니다. 그냥 이름은 모노입니다. 모노라는 다육이가 있습니다. 연두빛을 띠고 있는. 다음 소개해 드릴 것은요. 샴페인입니다. 자, 푸르름을 자랑하는 샴페인. 샴페인도요, 많이 가라앉았었어요. 입장이 얇아가지고요. 이게 밑으로 가라앉아서 이것도 제가 참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물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물을 줬더니 가라앉았던 이런 입장들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이라도 지금 지탱해 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입장이고 여기 겉 입장이고 아주 탱글탱글하죠. 색감도 샴페인 색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여름에는 이렇지만요. 가을 되면 늦봄까지 와인색으로 물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물이 드는 건 아니지만요. 겉 입장하고 테두리 꼭지점에 와인 색감에 물이 들어서
샴페인이 아주 멋진 샴페인으로 변한답니다. 뭐 변하지 않아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샴페인이었습니다. 다음은요, 샴페인도 제가 4년 동안 키운 겁니다. 다음은요, 요것도 4년 동안 키운 겁니다. 제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샴페인을 4년 동안 키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양로금인데요. 이거 보시면 진짜 작지요. 얘 계속 하엽이 졌었습니다. 물을 안 주니까요. 완전히 하엽이 계속 돼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이라도 또 물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목대 보십시오. 목대는 이렇게 두껍습니다. 목대가 정말 이 작은 이 양로금에서 목대는 엄청 두껍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도 이 목대를 보면 4년 동안 키웠구나. 맨 처음에 왔을 때 목대가 없었거든요. 4년 동안 키웠구나 하는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걸 보고 4년 동안 키운 다육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아픔을 많이 겪은 다육이죠. 뭐 병도 많이 생겼고요. 예, 양로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요, 이것도 샴페인 종류. 제가 이거는 올해 구매한 거거든요. 2월달인가 3월달에 구매를 한 겁니다. 샴페인. 그래서 이거는 핑크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핑크색이 아니죠. 아까 샴페인은 진한 연두빛, 진한 녹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진한 녹색이죠. 하지만 요거는 약간 연두빛을 띠고 있습니다. 옐로우 그린색 비슷하게. 근데 이게 핑크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샴페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들면은요, 핑크 빛으로 물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요, 핑크빛으로. 이거는 와인색으로 물이 드는데요. 요거는 핑크빛으로 물이 든다고 합니다. 요것도 요번에 물을 주고 아래로 입장들이 처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다 위로 솟았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핑크 샴페인도 이 입장을 보시면 이 샴페인하고 다르다는 것을 좀 아시겠죠? 그쵸? 색감이 요런데 군데군데 물들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쵸? 이거는 핑크 샴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름을 가진 다육이라도요, 색감에 따라 또 다르게 불리어집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것은요, 이거입니다. 이것도 좀 제가 신경 써서 키우는 하늘 미인입니다. 애플 미인입니다. 하늘 미인은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죠. 이거는 애플 미인입니다. 애플 미인이 하늘 미인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길쭉길쭉해지고, 네, 이게 이렇게 길쭉길쭉해졌습니다. 사과처럼 동글동글했는데 내가 4월달에 살 때는 사과처럼 동글동글하고 사과처럼 붉은빛도 있고 옐로우 그린빛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연두빛으로 해가지고 길쭉길쭉해졌습니다. 이건 웃자람이 이 입장에서요, 길쭉길쭉해지나 봐요. 저는 올해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입장들이 길쭉길쭉해지고 그 다음에 물 빠짐이 다 빠져가지고 색감을 붉은 계통, 사과 계통의 색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샀을 때는 물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늦 봄에 샀거든요. 봄에 샀군요. 4월달이면 봄이잖아요. 그래서 봄에 샀을 때 물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물이 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 그래도 싱싱하게 물을 흡수하고 통풍이 잘 돼서 그런 대로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애플 미인을 마지막으로 또 10종류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근데요, 제가 애플 미인 말고요, 솔방울 미인이라고 같이 구매한 거 있었잖아요. 솔방울 미인은요, 제가 물 주면서 완전히 가셨습니다. 솔방울 미인이 얼마나 작은 다육인지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흡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먹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잎들이 후두두, 제가 그랬죠.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후두두 떨어지고 물을 너무 안 먹어도 후두두 떨어지는 입장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물을 너무 많이 흡수를 해서 후두두두 다 떨어져서 가셨습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 작은 다육이이기 때문에 정말 엄지 손가락 반만하다 그럴까요? 그런 다육인데 그게 입장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어요? 뿌리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물을 주면서 제가 몇 개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솔방울 미인을 제가 8,000원 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희귀하다고 그래서. 네. 3개월, 4월 달에 구매했으니까요. 예, 3, 4개월 키우고 가셨습니다. 참, 그렇게 물을 줌에도 참 위험 부담을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 영상 올릴 때 말씀드렸죠. 예, 몇 개 보낼 생각을 하고 물을 주느냐 마느냐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선택을 잘 하셔서 물을 주시던지 아니면 8월 중순까지 물을 안 주시던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냥 물을 막 주시면 안 됩니다. 요번에 보여드릴 것은요, 축송이거든요. 축송인데, 제가 7월달인가, 목대가 튼실한 목대를 실험적으로 잘라서 커팅을 해서 여기에서 자구가 나오는지 보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욕심을 부렸잖아요. 근데 목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물컹물컹 물은 주지 않았거든요. 물컹물컹 해서 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소간이 흔들흔들 거리고요. 일단 여기에서 물컹물컹하고 다 지금 말랐습니다. 제가 실험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얼굴은 건졌습니다. 그래서 송축 이렇게 얼굴은 건져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시들시들한데요.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을 주긴 했거든요. 근데 물을 많이 줄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거는 물을 조금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그때 이제 뿌리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뿌리가 성장했다면은 가을에 물을 주면은 이제 이 입장들이 다른 창종류 입장처럼 빳빳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을 조금밖에 안 줬다는 거, 이거는 7월달 초에 제가 적심을 한 거라 좀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만 건졌습니다.